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의 저자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춘기 아이들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전제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제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후에 사춘기에 대한 전반적인 올바른 이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전형적인 사춘기의 사례, 두 명의 아이들에 대한 사례 계속 이어주겠고요. 그 후에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한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방법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일단 가볍게 워밍업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기본 전제사항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등사춘기 엄마를 이긴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네, 이 책을 이제 쓸 즈음, 그리고 거의 이제 출간이 되었을 때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됐어요. 사춘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사춘기는 아니야. 뭐 한 삼춘기 정도? 네. 아직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뭐 이 정도 가지고 사춘기라 그래. 좀만 더 기다려. 이제 곧 사춘기가 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즈음에 4학년 딸 아이가 제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빠 미워. 네. 그렇게 한없이 아빠 좋아 하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밉답니다. 약간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지만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당황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 저도 워밍업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은 저에게 더 희망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미워 한 다음에 꼭 뒤따라오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엄만 더 미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 네, 정말 아빠보다 더 미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저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빠보다 더 미움을 받는 존재인 우리 아이의 엄마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만큼은 아빠보다 더 미운 존재. 예, 사춘기의 시작이죠. 제가 워밍업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등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이 책을 누구에게 보여줄까라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여보, 이번에 또 다른 자녀 교육서가 나왔어.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고 싶었으나 갑자기 더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뭔가가 좀 불안해요. 제 안전의 욕구에 위기감이 다가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메슬로우의 욕구의 단계에 보면 가장 아래 단계에 안전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이거죠.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출간되기 전에 다른 자녀 교육서가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출간된 책을 들고 아내에게 맨 처음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뭐 애들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랴, 또 집에 와서 언제 글 쓰랴. 정말 바빴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슬며시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보, 책을 쓰면 그 인세라는 것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인세는 언제쯤 들어와?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 거 알지? 고마워. 이번에도 초등 사춘기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먼저 달려가서 보여주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책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비밀로 하자. 말하지 말자. 그리고 쭉 지나갔습니다. 사실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제 마음이 들킬지 몰라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저의 그간의 결혼 생활의 방어 기제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사춘기 책에 대한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다가왔어요. 어떤 위기냐면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이 책을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독 도서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 강연을 해야 했어요. 토요일 날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면 왜 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자면 이 책의 존재가 드러날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말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3일 전쯤에 이제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일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면 스카우트 행사가 있어. 내가 아이들 스카우트 담당이잖아. 그래서 잠깐 외부 체험을 나갔다 와야 돼. 네. 요즘에 안전 위험한데 하여튼 조심히 잘 데리고 다녀오세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솔직해지려고 했으나 결과는 스카우트 행사를 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스카우트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정독 도서관에 가서 스카우트 옷을 다시 갈아입습니다. 강연에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강연을 잘 마쳤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을 했고요. 한 1시경에 마쳤어요. 1시경에 마쳤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보통 스카우트 행사는 오후 4시나 5시 정도 돼야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오히려 저는 더 즐거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도 갑자기 개인적인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정독 도서관 분위기 참 좋죠. 근처에 찻집도 많고. 근처에 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찻집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에 제가 좋아하는 책도 읽으면서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 잡은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오는 순간 뭔가 불안해요. 뭘까? 왜 카톡을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팝업 창으로 살짝 내려오잖아요. 딱 내려오는데 아내가 보낸 거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는 분명히 스카우트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고 바로 제가 뭐 이렇게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 잠시 후에 카톡이 또 와요. 팝업창이 살짝 내려갑니다. 딱 봤더니 그 정독도서관에서 강연한다는 인터넷 홍보물이 카톡으로 쭉 안 사람이 보냈어요. 그 홍보물에 보면 제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한다고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저자 누구누구누구 강연 일자 언제. 안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전을 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답변을 보냈어요.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50대 50. 잠시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오케이라는 사인이 떨어졌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50대 50이 어딥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제 안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무언가 한 번에 저항을 했더니 그래도 50이라는 안정성이 답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렇게 평온할 리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또 다른 욕구가 샘솟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슬로의 욕구의 단계에 보면 맨 아래쪽에 안전의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의 단계에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언가 제가 이 자녀교육소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한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안 좋아하는 것은 책이고요. 첫 번째로 안 좋아하는 것은 아빠가 쓴 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빠가 쓴 책에는 딸아이가 한번 관심 있게 쭉 봤어요. 봤더니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언니 오빠들 얘기만 있대요. 왜 내 아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일단 학교가 끝나고 중국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탕수육을 대짜로 시켜줬습니다. 아주 큰 걸로. 갑자기 탕수육이 큰 접시에 나오니까 이제 딸이 너무 좋아요. 와, 탕수육 대짜네. 아빠,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때 그 기분에 힘입어 슬쩍 제 책을 뒤밀었습니다. 이번에 아빠가 다시 새로 쓴 책이야. 이번에 아빠가 다시 새로 쓴 책이야. 아빠 책이 나왔어? 볼까? 제목을 쓱 보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에요. 아빠 좀 비겁한 것 같은데? 뭐가 비겁하지? 그동안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글도 쓰고 정말 성실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아이 눈에는 뭐가 비겁한 걸까? 제목이 이게 뭐야 이게?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엄마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 이러면 비겁하지. 부모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책 제목을 바꿔.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 거기에서 제가 멈췄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고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 안에 딸아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책 제목이라는 게 말이야, 아빠 마음대로 그렇게 막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책 제목이 정해진 거고 이미 책이 출간이 됐어.
바꾸기는 어렵고, 사실 원래는 아빠가 맨 처음 생각한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 다른 거였어. 그래? 아빠가 맨 처음 생각한 제목은 뭐였는데? 아빠가 맨 처음 생각한 제목은 이거였어. 네, 보이시나요? 나는 초딩을 보면 굴리고 싶다. 네, 뭐 좀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아이들을 막 때리고 뭐 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그 시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건 거죠. 바퀴는 바퀴답게 굴러가야 그것의 속성에 맞고 자유로워진다는 뜻인데요. 저는 아이는 정말 아이답게 무언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선택했었던 거죠. 하지만 사춘기를 시작한 딸아이에게 이 제목은 화를 북돋웠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초딩을 보면 굴리고 싶다고? 그럼 지금까지 아빠가 나한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굴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응? 오늘 아빠 내 방 출입 금지야. 땡이야. 네. 그제서야 저는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네. 소도가 좀 길었습니다. 초등 사춘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맞이하는 전제 조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엄마라고 해서, 내가 아빠라고 해서 자녀에게 무언가 억지로, 아이들이 보기에는 억지로입니다. 억지스럽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초등 사춘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맞이하는 첫 번째 기본 전제사항입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의 관심사는 안타깝게도 서운하게도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본인과 그리고 새로운 타인,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부모로서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 부모로서 무언가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사춘기 자녀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제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사춘기를 시작하는 자녀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전제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를 대하는 자세 두 번째 전제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처음에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전제사항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대한 이해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마치고 나서 사춘기를 맞이한 전형적인 사례, 두 아이의 사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사춘기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연 들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사춘기를 꼭 맞이할 수도 있다는, 당연히 맞이할 겁니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순간이에요.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순간부터 그러한 두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